안녕하세요. 금요아침마입니다. 이맘때면 정부에서 항상 지원해주는 장려금이 하나 있죠. 바로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근로자녀 장려금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하반기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일까지예요. 15일까지 이 점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놨대 하면은, 자, 하반기하고 상반기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상품이고, 정기분은 개인사업자 또는 그 프리랜서 포함이고, 이런 분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정기분 5월 달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지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다 한번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다 좀 읽어보고 영상으로 보고 그랬는데 다 똑같아요. 솔직히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서 거기고, 그 내용들을 저는 전부 다 여기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딱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자녀 장려금은 단독세대, 그리고 헛벌이 세대, 그리고 맞벌이 세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세대 말 그대로 단독, 부양가족 없는 분들. 헛벌이 세대는 부양가족이 이쪽, 맞벌이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자녀 18세 이하, 그리고 부모님은 70세 이상 이신 분 동일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 헛벌이 맞벌이에 또 속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돈 아닙니까? 돈 얼마 주냐 얼마 주냐가 중요한 건데, 자,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최대 165만 원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헛벌이 세대의 경우는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세대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 안에는 자녀 장려금도 포함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수입이 4천만 원 미만에 한해서 7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부 합산 수입이 4천만 원 미만입니다. 4천만 원 미만. 그러면 자녀 1인당 7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쏠쏠하죠. 자, 그렇다면 누구나 주는 건 아니고,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 주죠.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그리고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소득도 소득이지만 재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산에는 여러 것들이 포함이 돼요. 이 재산 목록에 포함된 거 보면 주기 싫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가장 큰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주식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다. 한마디로 이걸 팔면 돈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2억 4천만 원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억 4천만 원. 내가 우리 집 하나 있었다. 꼴랑. 아파트 하나 있어. 그 외에 재산 아무것도 없어. 제가 사실 이 얘기 하려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못 받습니다. 내 인정을. 진짜. 있는 거라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 저희 집이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근데 저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있어요. 3억짜리. 그럼 2억 4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럼 못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인데 내가 이 집으로 대출이 1억 5천이 있어. 그럼 사실 이 집 뭐 시세가 3억이지 이거 팔아봤자 내 수익이 1억 5천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럼 2억 4천 미만이니까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인정을 안 해줘. 이 대출을 인정을 안 해줘요. 대출은 제외. 어찌 보면 나도 은행에다가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야 진짜. 말이 등기가 내 집으로 돼 있지 은행에 설정 다 걸어놓고 은행에다 월세 내놓고 사는데 세상에 집이 3억이라고 안 해줘. 그래. 하나도 이용 못해 나. 진짜 이때 되면 좀 슬퍼요. 우리 직원들 누구 얼마 받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저놈이 참말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는 가능 금액이죠. 가능 금액. 그리고 여기까지는 소득 구간이고 여기는 재산, 총에서 재산. 그리고 이 재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 재산이 2억 4천 미만인데 내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그러니까 내 재산이 1억 8천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가 감액이 됩니다.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감액이 돼요. 1억 7,100만 원으로 소득이 나오신 분들은 못 받는 저도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불가 어디다 적을까? 자, 불가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월 500만 원 급여 이상. 아니 500만 원이면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높여봐야 38만 원이라 했다 이게 3,800이에요 이거 잘못 적어졌다. 큰일 날 뻔했네. 3,800. 자, 500이면 생각해봐라. 1년이면 연봉이 6천인데 또 당연히 못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연봉이라 했잖아요. 연소득 연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연봉을 가지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자, 내가 한 회사에 이제 졸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큰 회사 들어갔어. 대기업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500. 근데 내 공부하느라고 수입 하나도 없다가 11월 달에 딱 입사를 했어. 그리고 12월 달에 월급 한 번 받았어. 50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작년 소득이 500밖에 안 되잖아요. 연봉으로 따지면 3,800 미만이잖아요. 2,200 미만이고. 그래서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으로 따져버리겠다 이거죠. 작년 소득이 아니라 1년간 소득이 아니라 월급으로 한 달에 500만 원 더 들어가서
한 달에 500인데 15일밖에 일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월급도 못 받았어. 근데 15일밖에 일을 안 했어. 그래도 월급 500으로 가정해가지고 지급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500만 원 이상은 몇 달을 근무를 했든가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사유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전에도 항상 그랬지만 전문 직종은 이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분들 다 우편으로 갔죠, 집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편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고, 저같이 우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기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홈택스 앱 깔아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나, 그렇게 꼭 신청을 해야 이거 나옵니다. 신청 안 하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테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